자, 딩고 0314님.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인 말에 이제 한 가지 구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도 드라이버 레슨을 제가 받았었는데, 네. 실제로 좀, 배우셨었죠? 네. 예. 예, 배웠는데 이제 드로우 구질은 나옵니다. 드라이버라든지 약간 유틸이라든지. 근데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에 똑같이 친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원래 저도 처음에 배우러 갔었을 때 한참 생크가 엄청 제가 좀 심해가지고, 그렇죠. 맨 처음에. 예. 예, 첫 담에 생크가 났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치다 보니까 레슨을 받고 치다 보니까 이제 볼도 잘 맞고 좀 이제 나만의 구질을 갖고 싶은데 너무 스트레이트인 거예요. 네, 너무 일자로만 날아가서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저는 드로우 구질을 좀 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배우고 싶어서 제가 좀 질문을 남겼거든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드라이버는 드로우가 잘 나고 아이언은 똑바로 간다면 일단 저는 이제 실제로 보기도 했었고요. 참가자님을. 우선 저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일단 그대로 가는 플랜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질을 만들고 사실 우리가 골프를 할 때 미스 구질도 예측을 하면서 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 구질이 양쪽으로 나오는 게 약간 고민이야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옵션을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우리가 구질을 결정 짓는다면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구질을 결정 짓는 요소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럽 패스. 그쵸? 클럽 패스. 그리고 페이스 앵글. 그죠?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에 따라서 구질 결정이 되겠죠? 그죠? 이 구질 결정이 되는 요소 중에 저는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요. 4단계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약 좀 먹으면서 네, 좀 하겠습니다. 감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 우선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 앵글이에요. 클럽 페이스 앵글은 클럽 패스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자, 만약에 헤드를 이렇게 닫아놔요. 그럼 어떻게 치게 될 것 같으세요? 아웃인으로 치면 절로 가겠죠? 인아웃으로 점점 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헤드를 닫아놨는데 인투인으로 치면 완전히 푸르게 나겠죠? 점점 밀어치게 돼요. 반대로 클럽을 이렇게 열어놔요. 이 상태에서 똑바로 보내보세요 라고 하면 아웃인으로 자꾸 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열어놨을 때를 가정을 한 거고 스윙 과정 안에서 클럽이 열리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꾸 덮어치게 됩니다. 제 와이프는 저한테 골프를 안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 와이프 같은 골린이들은 클럽이 열려 있으면 인아웃으로 칠 수도 있어요. 왜? 클럽에 대한 헤드 앵글에 대한 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클럽 패스를 결정짓는데 그리고 구질을 결정짓는데 가장 이제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페이스 앵글. 자, 그 다음은 볼 포지션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공을 여기다 놓고 7번을 쳐요. 이러면 인아웃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웃인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웃인이 나오겠죠. 왜? 클럽은 우리 몸통을 중심으로 곡선이 이루어지니까. 공이 오른발 쪽으로 와요. 이러면 인아웃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드로우를 좀 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처럼 볼 포지션을 하나 정도 옮기고 쳐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압력 패턴입니다. 압력 패턴. 자, 뭐 제가 클래스 1011도 오늘 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료로 해야 되는 내용 지금 다 풀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백스윙을 갔는데 이 백스윙에서는 압력이 오른발 뒤꿈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꿈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뒤꿈치다.
아니다. 중간이다. 앞꿈치다. 네,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하지만 드로우 골퍼 같은 경우엔 뒤꿈치로 더 많이 갑니다. 자, 오른발은 뒤꿈치, 왼발은 앞꿈치. 왼발 앞꿈치는 공통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른발 뒤꿈치와 왼발 앞꿈치로 가면은,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 평상시보다 깊게 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스윙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아웃이 커지겠네요. 오른발 뒤꿈치와 왼발 앞꿈치가 깊어지면. 그래서 왼발 앞으로 깊게 밟힐수록 핸들은 뒤로 떨어지기가 쉬워요. 왼발 앞쪽으로. 압력 패턴에 따라서도 구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백스윙에서 뒤꿈치까지 보내지 않고 약간 중간이나 중간보다 앞쪽으로 백스윙을 갔다가 왼발 쪽으로 짧게 밟고 돌아볼게요. 왼발로 길게 밟히지 않고,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로 길게 가지 않고 중간이나 앞꿈치 쪽에서 왼발 앞꿈치로 짧게 밟았다가 돌면 몸의 회전이 빨라지고 많아지면서 핸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역시 클럽 패스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질 제어를 할 때 이렇게 압력 패턴에 따라서 구질 제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약간 드로우를 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압력 패턴에 약간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심플한 방법.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립 핸들의 위치예요. 자, 만약에 제가 핸들을 이렇게 놔요. 이거 훅이 날 것 같으세요? 슬라이스가 날 것 같으세요? 훅. 맞아요. 아무래도 클럽이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빠지기가 쉽겠죠? 클럽을 이렇게 놔요. 이건 아웃윙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립 핸들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는 것도 클럽 패스를, 페이스 투 패스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트 셰플러 똑바로 잘 치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치고 싶은데 못 쳐가지고 구질을 만들어서 치는 거지. 만약에 하나의 구질들이 완벽하게 나온다면 저는 우선 플랜 A로는 이용해서 치시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구질을, 커브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런 요소들. 조금 더 그립 핸들을 왼쪽으로 두고, 아니면 공을 약간 오른발 쪽으로 놓고, 이런 옵션들을 택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독사 골프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컨트롤 스윙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손의 위치, 백스윙 때 이제 탑의 위치의 그 느낌으로 두 가지를 컨트롤을 하는 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거의 몸이 도는 데까지 쓰는 풀스윙이 있어서 그 풀스윙은 이제 컨트롤로 생각 안 하고 이 두 가지 위치를 어떻게 보면 손의 어떤 탑의 느낌으로만 거리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컨트롤은 되는데 아주 단단한 컨트롤은 좀 안 되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프로님만의 어떤 컨트롤을 하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 바디 포인트가 됐든 손이 됐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걸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저랑 그 스친 아니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이디가 낯이 익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컨트롤을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컨트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36에 지금도 36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36세 프로가 될 때 KPGA 선발전 1차를 합격을 하고 본선 가서 떨어졌어요. 근데 본선 가서 떨어졌는데 그때 플랜이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컨트롤을 할 때 일단은 저는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치자. 비도 많이 왔고 세게 치면 아무래도 뭔가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근데 저는 이제 시합 관점에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드럽게 치는 걸로 해서 첫날 제일 잘 쳤어요. 둘째 날 잘 못 쳐서 떨어졌어요. 둘째 날 안 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드럽게 치는데 5번 아이언으로 160m 치고 165m를 첫날 쳤거든요. 근데 둘째 날도 부드럽게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추세가 있을 때는 그게 부드러움일 수 있었겠지만
둘째 날도 지속될 수 있느냐? 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윙 크기를 줄이고 부드럽게 치는 게 둘째 날 통하지 않아서 160m를 보고 5번을 치는 짧은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플랜을 바꿨습니다. 다 치자. 그래서 2차 때는 제가 7번으로 172m까지 보고 쳤어요. 거리 차이를 되게 많이 늘린 거죠. 근데 오히려 세게 치니까 저의 경우에는 시합 같은 경우는 긴장된 상황이고 4라운드까지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맥스로 내는 거리를 먼저 알고 컨트롤이 어려운 게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백스윙을 어느 정도 줄이거나 아니면 임팩트를 약간은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해서 그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샷이 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뻥 맞는 샷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플라이어 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경험을 한 바로는 저는 어느 정도 완벽한 그냥 강하게 때리는 방법 그거보다 덜 강해 시합 관점에서 그러니까 긴장된 상황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샷은 내가 아예 다 때리니까 플라이어가 일단 덜 나와요. 플라이어가 예를 들어서 제가 8번 아이언으로 140을 보고 칠 때 한 번씩 160이 나갔어요. 긴장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한번 치면은 공이 안 떨어져요. 이런 게 나왔는데 8번을 160을 보고 치니까 그런 샷이 오히려 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참가자님께서 긴장된 상황 속에서의 내가 샷이 짧은 샷이 많이 나오는지 큰 샷이 많이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아이언 지금 7번으로 몇 보세요? 155m. 155를 보면 최대로 치면 몇이 나가세요? 163m까지. 163m.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155에서 163이 나가시면 그 중간점 정도를 쓰시고 어차피 맥스가 163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차피 로우 핸디캐퍼시니까 어차피 7번 아이언 쳐서 130 나가는 샷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좌우 밴드위스가 아니라 앞뒤 밴드위스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큰 커브를 예상을 하고 제가 172까지 공을 때리면 그 당시는 커브가 20m 정도 발생됐습니다. 근데 20m 커브가 예측이 되니까 한 가지 구질을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쳤을 때 구질들을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스윙에서 느낌을 찾는 것은 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느낌 자체가 되게 편안하고 진짜 아무도 없을 때 골프 혹시 쳐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그러면 그때는 긴장 이런 거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팅할 때도 그냥 전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운동이긴 하지만 같은 팀을 이루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없어요. 제가 그 스윙의 포인트 잡고 느낌 잡고 되게 많이 쳤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는 자꾸 차단을 하고 나의 일단 강하게 쳤을 때의 그 맥스 구질과 맥스 거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7번으로 완전히 다 때리면 한 175m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170에서 172 정도 보고 쳤었거든요. 어차피 세게 맞아봤잖아요. 175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아이언 쳐서 뭐 실수가 나와 165K.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컨트롤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보셨으니까 아예 그걸 플랜을 바꿔서 맥스 거리를 보고 맥스 거리에서 뭐 한 3, 4m 떨어지게 봐서 그런 전략, 휨이랑 그런 거리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시면 저는 오히려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고민은 약간 웨지 쪽이긴 했거든요. 웨지요? 그래서 이제 웨지 애들은 어쨌든 거리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위치 포인트로 쓰고 스피드는 일반적으로 웨지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편차가 이제 계속 일관적인 느낌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투어 프로님들은 저렇게 물론 연습량이라는 게 당연히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백스윙의 어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치를 하고 원래 스윙의 스피드는 어떻게 보면 좀 균일화하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오히려 좀 패러다임을 바꿔봐야 되나라는 고민이 잠깐 들어가지고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언샷인 줄 알고 자 웨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세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스윙 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윙 템포 그리고 터치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찾자면 전 터치예요. 그 터치는
내가 런치를 높여서 칠 건가? 낮춰서 칠 건가? 자, PGA 투어 선수들이 웨지, 샌드 웨지로 런치 혹시 몇 도 정도 쓸 것 같으세요? 맞아요. 30도 언더로 씁니다. 30도 언더로 치려면 굉장히 낮게 쳐야 돼요. 낮게 쳐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웨지가 뜨면은 일단 거리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콜린 모리카와 선수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샷은 60도 가지고 낮게 치는 샷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건 일단 웨지를 낮게 치는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낮게 치는데 그냥 낮게 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웨지를 굉장히 못 붙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낮게 치는 것이 아니라 낮게 치면서도 팔로스루 때 이런 페이스 컨트롤을 많이 하지 않고 보내는 거죠. 저는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게 되게 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웨지도 막 들어오가 막 나요, 이렇게. 그럼 공이 엄청 떠요. 엄청 떴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제 붕 떴다가 뚝 떨어지는 샷이 나오니까 자꾸 세게 치게 되고. 근데 그러다 접해 맞으면 또 짧고 이랬었는데, 런치를 낮추면서 팔로스루 때 핸들이 안쪽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우산 쓰는 느낌으로 해서 페이스 컨트롤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가져가니 런치를 낮추니까 저는 많이 헤드업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윙의 크기나 정도 조절은 되게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접근해 볼 건 런치를 낮추면서 어떤 터치를 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